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네 집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주 얼굴 보며 웃던 그 집.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일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분노와 서운함 사이에서 한 어머니의 긴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울리는 전화 한 통이 오늘은 말없이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을 바람이 싸늘하게 불던 그날 오후, 윤자 씨는 손에 반찬 봉투를 들고 큰아들네 집 앞에 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침 일찍 담가놓은 깍두기와 며느리 수빈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실 커튼 사이로 손주 민재가 노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은 커튼이 딱 쳐져 있었습니다. 수빈아, 나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디 잠깐 나갔나 보네.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 잠깐만 기다리면 오겠지. 5분, 1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 바람만 쓸쓸하게 불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윤자 씨, 그거 모르셨어요. 그 집 사흘 전에 이사 갔는데요. 네? 이사요? 이삿짐 센터 트럭 왔었어요. 몰랐어요. 윤자 씨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이사? 말 한마디 없이? 제가 깜빡했나 보네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윤자 씨는 비닐봉투를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말을 안 한 거야? 내가 뭐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손에 든 반찬 봉투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동안 윤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며느리 수빈에게도 걸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받지를 않는 거야? 집에 돌아온 윤자 씨는 싱크대에 반찬 봉투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자 씨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거실에서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 전 아들네 집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손주 민재를 안아주려고 하자 며느리 수빈이가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민재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그때 윤자 씨가 뭐라고 했었을까요? 에이, 감기가 뭐 대수야. 할머니가 안아주면 뚝딱 낫지. 그리고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어졌었습니다. 윤자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삐칠 일은 아니잖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톡을 열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 윤자 씨가 보낸 민재 보고 싶네. 이번 주 갈게 였습니다. 읽은 표시는 떠 있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윤자 씨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도 없이 떠나버린 큰아들 가족, 연락도 되지 않는 그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윤자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자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흐르는 조용한 부엌. 그런데 자꾸만 식탁 위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열무김치였습니다. 일주일 전 정성스럽게 담가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시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윤자 씨는 그릇을 씻다 말고 김치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이게 뭐야? 나 혼자 쇼했네. 손에 쥐고 있던 컵이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손주 본 게 죄냐? 밥 챙겨간 게 죄야? 윤자 씨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분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윤자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아들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윤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친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카톡을 열어 긴 문장을 타이핑하기 로케이션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을 해야 알지. 이사 간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니?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윤자는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너무 애걸하는 것 같잖아. 내가 왜 이래야 하는 거야? 결국 메시지를 지워버렸습니다. 윤자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 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네 갖다 줄 생각으로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윤자 씨는 김치통 하나를 꺼내 쓰레기통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자는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분노 속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슬픔이 더 컸습니다. 윤자 씨는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나? 손주 감기 걸렸다는데 안아줬던 게 그게 그렇게 문제였나? 윤자 씨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재를 안아들었을 때 수빈이가 입술을 꽉 깨물던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윤자 씨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윤자 씨가 먼저 건 전화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들이 먼저 전화한 게 언제였지?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윤자 씨는 혼잣말로 그제야 윤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했던 일들이 어쩌면 아들네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는 게 맞는 건가요? 윤자 씨의 분노는 점점 깊은 상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과연 아물 수 있을까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윤자는 언제나처럼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왔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오후, 예배당 앞 벤치에 앉았죠. 바로 그 벤치. 큰아들 가족이 매주 함께 앉던 그 자리였습니다. 윤자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였지. 민재가 여기서 할미 사탕 줘. 그랬었는데 윤자는 빈 벤치를 쓸어보듯 바라봤어요. 손주 민재가 뛰어다니던 모습이, 며느리 수빈이가 웃으며 아이를 달래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들 민호가 엄마,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묻던 목소리까지도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민호야,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윤자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톡 목록에는 큰아들 민호라는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었죠. 마지막 대화는 일주일 전. 윤자가 보낸 엄마야, 어디야? 라는 메시지에는 읽음 표시만 떠 있었어요. 읽고도 답이 없네. 아예 차단한 건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꾸 오시면 피곤하잖아. 우리 이번 주는 안 가자. 그 말이 윤자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기 얘기를 엿들은 것만 같았죠. 윤자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존재였구나. 피곤한 시어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찾아간 걸까? 반찬을 너무 많이 갖다 준 걸까? 손주를 보겠다고 불쑥불쑥 들이닥친 게 문제였을까? 윤자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수빈아, 애기 분유는 이렇게 타야 돼. 아이고, 민재 옷을 이렇게 얇게 입히면 어떡해. 요새 젊은 엄마들은 애를 너무 방치한다니까. 윤자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간섭이었구나, 내가 한 게.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윤자는 벤치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화가 안 났어요. 그래도 한마디는 하지. 이사 간다고 한마디는. 윤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러움보다는 허탈함이었죠. 내 자식인데, 내 손주인데, 이제 주소도 모르겠네. 그렇게 중얼거리던 윤자는 문득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윤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더 이상은 먼저 연락하지 말아야겠다는 체념.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윤자는 깜짝 놀라 화면을 봤죠. 발신자 표시에는 민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윤자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뭐야, 얘가 지금 전화를? 윤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화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날 밤 윤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TV를 켜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벽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자 씨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윤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피곤한데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큰아들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디 가서 잘 먹고는 있으려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르릉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자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민우, 큰아들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받기 전까지는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민호야. 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죠. 서로 말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민호야, 너 어디야? 왜 연락도 없이?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말씀드려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윤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화를 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급하게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수빈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뭐? 수빈이가 아프다고? 어디가 아픈데? 윤자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만 앞섰죠. 스트레스 때문에 좀. 엄마, 저희가 괜히 걱정 끼쳐드릴까 봐 연락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윤자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야, 그래서 그랬구나. 이 바보 같은 자식이. 윤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자기 혼자 서운해하고 화내고 있었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럼 한마디라도 하지. 나보고 얼마나 찾아다니게 했는지 알아?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도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윤자도 울고 아들도 울고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 됐어. 수빈이 많이 아파? 민재는 잘 있고? 다들 괜찮아요. 엄마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말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그래. 오너라. 엄마가 밥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윤자는 한참을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가슴속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죠. 윤자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별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괜찮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였어. 윤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손주 민재가 할미 하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윤자는 알았습니다. 용서란 결국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구나.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윤자의 작은 마당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장독대 옆으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겨우내 꽁꽁 얼어있던 땅도 스르르 녹아내렸죠. 윤자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윤자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는 거 맞겠지? 민호가 그랬잖아. 토요일에 간다고. 윤자는 벌써 세 번째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어요. 갈비찜 재료가 다 있나? 민재가 좋아하는 계란찜 재료는 충분한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기도 했어요.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죠. 이번엔 그 생각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왔나? 윤자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뛰다니 숨이 찼죠. 그래도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큰아들 민호가 서 있었어요. 옆에는 며느리 수빈이, 그리고 할머니, 꼬마 민재가 윤자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작은 몸뚱이가 힘껏 할머니를 껴안았죠. 윤자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윤자, 태사. 아이고 우리 민재. 얼마나 컸어?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윤자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복 안기는 그 따뜻한 온기. 아, 이게 얼마만인가요? 몇 달이 지났을 뿐인데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수빈, 태사.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며느리 수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윤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윤자, 태사. 됐어, 다 됐어. 지나간 일인데 뭐. 어서 들어와, 밥 차려놨어. 윤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손주도 모두 집 안으로 들어왔죠.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재가 할미, 나 배고파 하고 소리치고, 민호가 야, 예의 없이 왜 그래 하고 타이르고, 윤자는 그 모습을 보며 싱긋 웃었어요. 윤자씨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갈비찜, 계란찜, 나물 반찬들, 윤자가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었죠. 민재가 계란찜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우와, 맛있어 하고 소리쳤어요. 민호는 갈비를 집어먹으며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하고 엄지를 치켜 세웠죠. 많이 먹어, 많이. 모자라면 더 해줄게. 민호 대사.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정말 그동안 죄송했어요. 윤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자, 대사. 됐다, 아들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늦게라도 이렇게 와줬으니 그걸로 충분해. 윤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윤자씨 속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란 결국 나를 살리는 거구나.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힘든 거고 풀어주면 나도 편해지는 거야. 그날 오후 윤자는 마당에서 손주와 함께 놀았어요. 민재가 새싹을 만지며 할미, 이거 뭐야? 하고 물었죠. 윤자, 대사. 그건 말이야, 봄에 나오는 새싹이란다. 겨울엔 꽁꽁 얼어 있다가 봄이 오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민재 대사. 우와, 신기하다. 윤자는 새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관계도 이런 게 아닐까. 얼어붙었다가도 봄이 오면 다시 돋아나는 것. 말없이 떠나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괜찮아?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기도 하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드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